냄새나는 손으로 우리 아이 만지지 마세요. 시골 냄새가 벨까봐 걱정이에요. 엄마, 서영이 말이 맞아요. 너무 시골 티도 나고 민준이 교육에도 안 좋고. 최 여사의 다친 팔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최 여사의 거친 손은 흙을 만지며 굳어진 것이었다. 시골 마을 끝자락 작은 집에서 혼자 농사를 지으며 오직 아들 김도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대학까지 보내고 도시에서 직장을 잡게 해준 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그런 도연이 부유한 집안의 딸 박서영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최 여사는 기뻤다. 아들이 고생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핑계로 친정에만 있자 최 여사는 주저없이 도시로 올라갔다.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 최 여사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다. 서영은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쇼핑을 다니며 육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부엌에서 놀다가 끓고 있는 냄비 손잡이에 손을 뻗었다. 최 여사는 순간적으로 온몸을 던져 아이를 감쌌다. 뜨거운 냄비가 넘어지면서 그녀의 팔에 끓는 물이 튀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최 여사는 아픔도 모른 채 손주를 먼저 살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서영은 뒤늦게 나타나더니 차가운 말을 던졌다. 냄새나는 손으로 우리 아이 만지지 마세요. 시골 냄새가 벨까봐 걱정이에요. 최 여사의 아픈 팔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픈 상처를 혼자 찬물에 담그고 있는데 퇴근한 도연이 아내 편만 들었다. 엄마, 서영이 말이 맞아요. 너무 시골 티도 나고 민준이 교육에도 안 좋고. 그 순간 최 여사는 깨달았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어둑한 골목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낡은 담요에 쌓인 채 버려진 갓난아기가 있었다. 최 여사는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다. 이제 할머니가 있단다. 그렇게 은호와의 운명이 시작되었다. 작고 연약한 아기를 안은 채 시골집으로 돌아오던 길, 최 여사는 속삭였다. 너의 이름은 은호다. 은혜롭게 자라 큰 바다처럼 살아가거라. 은호야, 집에 가자. 최 여사는 작고 연약한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담요 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다.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목걸이가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작은 집을 마련한 최 여사는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했다. 설거지와 청소, 밑반찬 만들기까지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받은 일당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위해 하루도 쉴 수 없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몇 해가 흐른 뒤 은호는 이제 5살이 되었다. 할머니, 은호는 최 여사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최 여사는 은호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먹였다.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은호의 밥상에는 신선한 과일과 영양가 높은 반찬을 올려줬다. 아이의 옷은 낡았지만 언제나 깨끗하게 빨아입혔다. 하지만 은호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조금만 추워도 감기에 걸렸고 열이 잘 나고 자주 토했다. 최 여사는 밤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워했다. 괜찮다.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 줄이 낡아 끊어질 때마다 최 여사는 조심스럽게 다시 묶어주었다. 누군가 중요하게 여겼을 이 작은 장신구가 은호의 유일한 출생의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남의 애 키워서 뭐 하려고 그래. 늙어서 고생만 더하네. 저 나이에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정말 대단하다고 해야 알지. 하지만 최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은호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을 때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확신했다. 5살이 된 은호는 또래보다 말도 잘하고 똘똘했지만 몸이 약한 탓에 키도 작고 자주 열이 나고
잘 먹지도 않아 살이 빠져갔다. 동네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사님, 은호 한번 큰 병원에서 제대로 검사받아 보세요. 걱정돼요. 최 여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호가 갑자기 높은 열을 내며 의식을 잃었다. 은호야, 은호야. 최 여사는 아이를 등에 업고 큰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운 최 여사는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작은 가슴을 가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최 여사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치료는 되나요? 골수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전국의 골수 기증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매칭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은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최 여사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최 여사가 검사를 받은 지 이틀 후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적합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매칭됩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어머님, 나이가 기증 가능 범위에 들어가서 가능은 하지만 다만 골수 기증은 전신 마취로 진행되며 수술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회복도 젊은 분들보다 오래 걸리고 합병증 위험 역시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몸이야말로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지. 제발 수술해 주십시오. 최 여사는 살던 집을 처분했다. 병원 원무과에 전 재산을 맡기며 말했다. 이 돈으로 우리 은호 최고로 치료해 주세요. 부족하면 더 마련해 올게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아들 도영과 며느리 서영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었다. 엄마, 정말 미치셨어요? 입양 따위 안 했으면 됐잖아요. 서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왜 집을 정리해요? 그 돈 어디다 쓸 거예요? 도연도 거들었다.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세요. 남의 아이한테 전 재산을 다 쏟아붓다니. 서영이 최 여사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찾아냈다. 그들은 현금을 빼앗고는 몇만 원짜리 지폐 몇 장만 던지고 가버렸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요. 충격에 휩싸인 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혔다. 그대로 최 여사는 쓰러졌다. 은호는 병실에서 최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5살 아이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할머니 아프지 마. 은호가 착하게 할게. 아프지 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은호를 보며 최 여사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할머니 일어나. 은호는 침대에 누운 최 여사의 손을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고 있었다. 5살 아이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 할머니만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은호가 대신 더 아프게 해주세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기도를 중얼거렸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이들이 들어섰다. 정중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근심이 깊게 패여 있었고 여인은 손에 낡은 사진을 꽉 쥐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정준호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 김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였다. 이 아이가 맞나요? 우리 아이가 맞나요?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조금 전에 의료진이 확인했는데
이 아이가 목에 차고 있던 목걸이가 은호의 목에 걸린 작은 은색 목걸이를 가리켰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축복의 의미로 직접 걸어준 목걸이에요. 사실 정준호 회장 부부는 지난 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왔다.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시설을 뒤졌고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유일하게 믿었던 단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걸어준 작은 목걸이뿐이었다. 은호야, 우리 은호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이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준호 회장도 무릎을 꿇고 아이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최 여사를 돌아보았다.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할머니가 걱정되었다. 할머니가 아파요. 할머니 치료해 주세요. 정희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이분이 우리 은호를 키워주신 거구나? 그제야 준호 회장 부부는 최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최 여사의 두 손을 꼭 잡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준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미처 지키지 못한 아이를 이렇게 소중히 키워주셔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은호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란 것은 모두 어머님 덕분입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은호였다. 은호야, 우리 은호는 괜찮니? 골수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은호는 나날이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최 여사 역시 회복 중이었다. 정준호 회장 부부는 은호와 함께 최 여사를 가족처럼 모시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은호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수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연락조차 없던 아들 도영과 며느리 서영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것이다. 엄마, 우리가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좀 도와줘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최 여사는 다시 집안일과 손주 돌봄에 시달려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빨래, 요리를 도맡았고 민준이 역시 할머니를 집안일꾼 취급했다. 할머니, 뭘 가져와, 빨리! 할머니는 왜 맨날 냄새나? 친구들이 노린다고? 최 여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은호와 헤어진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네, 제가 김도연입니다. 네? 정말요? 투자가 결정됐다고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서영도 옆에서 귀를 기울였다. 5억? 아니 50억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 부부는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이제 부자야.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회사가 대박 날 줄 알았어.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그 투자 회사가 정준호 회장님 쪽은 아니니? 뭘? 또 헛소리를. 엄마가 무슨 재벌을 알아? 서영이 비웃었다. 정말 상상력도 대단하세요. 은호 키운다고 재벌이랑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 그만하시고 내일 민준이 유치원 도시락이나 준비하세요.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최 여사가 문을 열자 은호가 정준호 회장 부부와 함께 서 있었다. 할머니! 은호가 달려와 최 여사를 안았다. 회장 부부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호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하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최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도연 부부는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손님 오셨는데 차 좀 내오세요. 도연과 서영은 무시하는 말투로 최 여사를 대했다. 그리고 은호는 왜 데려와? 우리 집 더럽혀지게? 서영이 말했다. 정말 민폐네. 어디서 주워온 애를 데려다가
정준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내 정희의 눈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아, 안녕하세요. 도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혹시 투자건으로 오신 건가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고?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투자요. 회장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아, 그 투자 말씀이시군요.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요? 네. 지금 당장 취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와는 어떤 거래도 없을 겁니다. 도연과 서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잠깐, 뭔 소리예요? 왜 갑자기? 왜냐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과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라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최 여사님은 저희 은호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도연 부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게 무슨... 엄마가 뭘 했다는 거예요? 여보, 투자가 왜 취소되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회장 부부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가시죠. 은호도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최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일 민준이 도시락은 누가 싸고? 투자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다시 얘기해봅시다. 하지만 최 여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은호의 손을 잡고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향했다. 그 후 도연 부부는 모든 기회를 잃었다. 투자는 취소됐고 다른 사업들도 줄줄이 실패했다. 반면 최 여사는 은호와 정준호 회장 부부와 함께 존중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할머니,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최 여사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다. 돈보다 사랑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그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